샌드가 도착해서 샌드가 데이터를 전달해주면 그때 리턴해주죠. 바로 이때 리시브를 호출했는데 리턴되지 않고 있으면 이 프로세스는 자기의 실행을 못하고 가만히 이렇게 멈춰있는 게 됩니다. 그 상태를 블락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블락킹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통신 쪽에 쓰일 때는 블락킹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피부로 와닿게 쓸 수도 있습니다. 동기식 통신이다 그러면은 동기화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다면 뭐지? 할 수 있는데 블락킹 방식으로 통신해 라고 기다리는 방식이구나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로 통신의 동기화가 되는 거고, 그래서 동기 방식 통신, 동기식 통신 혹은 블락킹 방식으로 통신을 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동작하느냐? 리시브는 요게 더 이제 맥락적으로 이해가 쉬울 텐데, 리시브는 샌드할 데이터가 있을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죠. 내가 그러니까 샌드한 데이터가 리시브할 데이터가 생길 때까지 기다리게 되는 방식. 샌드는 상대방이 리시브해 갈 때까지 기다린다는 겁니다. 요것은 사실 우리가 개념만 생각하면 그래야 되나? 라고 의심할 수도 있어요. 샌드 해놓고 가면 되잖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 프로세스 동기화에서 일치시켜준다는 의미에서 샌드도 데이터를 안 가져가면은 가만히 샌드가 리턴하지 못하고 기다리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서는 기다림, 블락킹 이렇게 되는 게 동기화입니다. 왜 기다림이 동기화가 되는가? 요걸 여러분은 좀 이해하려고 합니다. 기다려서 가져간다. 이거 알아요, 여러분이. 이제 웹이나 모바일 앱 그런 거 만들 때 블락킹 방식으로 데이터를 가져와. 너무 블락킹 방식으로 가져와. 라고 할 때 데이터가 올 때까지 내가 기다렸다가 리턴하는 거가 블락킹 방식. 그냥 데이터가 있는지 체크해보고 그냥 없으면 리턴해버리는 게 너무 블락킹 방식. 그래서 블락킹 방식과 너무 블락킹 방식의 특성은 뭐고 이런 것들을 한번 공부를 해서 만들어 갈 거예요. 그런데 그게 동기화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제 비동기 방식 통신이라는 것은 기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샌드를 했는데 데이터만 주고 상대방이 가져갔다 안 가져갔다 상관없이 그냥 리턴해버린다는 거고, 리시브 했는데 요건 좀 이상할까요? 리시브 했는데 데이터가 있으면 가져와요. 이미 기다리는 데이터가 이미 준비된 데이터가 있으면. 근데 준비된 데이터가 없을 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리턴을 해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쉐어드 메모리가 비동기 방식이다, non-blocking 방식이다 라고 하는 것과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굳이 얘기하면 쉐어드 메모리가 이거예요. 내가 값만 쓰고 이걸 누가 읽어갔든지 안 읽어갔든지 상관없이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게 되는 거죠. 그것을 그래서 동기화를 시키려면은 내가 값을 쓰고 상대방이 읽어갔는지를 확인하는 코드를 뒤에다 넣어둡니다. 기다리는 코드를. 그게 바로 이제 쉐어드 메모리에서 동기화가 되는 것이죠. 아무튼 기다리지 않고 리턴해버리는 게 non-blocking 방식이 되겠습니다. 통신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러분이 아마 그 클라이언트 쪽 앱이나 UI 프로그램을 할 때 뭔가 서버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오는 코드를 할 텐데 그게 리턴되는 시점을 블락킹으로 하냐, non-blocking으로 하냐 그 API에 보면 선택해서 넣을 수가 있을 겁니다. 사실 파일에도 그게 있었어요. 복습을 해보면은 non-blocking 방식에 이거 혹시 들어봤습니까? 전에 수업을 할 때 넥스트에 수업 듣는 학생들이 그 UI 프로그램이나 그 모바일 프로그램에서 블락킹, non-blocking 프로그램을 해봤다라고 했거든요. 여기 앉아있는 학생들은 우리 여기 넥스트 수업에서 아직 못 들어봤어요. 개념을 사용하고 있어요. 다 그럼 누구야? 대학생들은 그러면 재수강 학생이나 4학교 같겠지? 아무튼 어쨌든 그 친구들이 거짓말하지는 않을 테니까 여러분이 바로 언제든 다음 학기 3학기 때 이제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라도 진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서버에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이런 말을 듣게 될 겁니다. 그럼 뭐 지금 그 설명한 거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그 경험을 했다면 그거하고 이거하고 연결시켜주는 걸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저희가 하고 그때 가서 다시 한번 non-blocking 방식 이걸 동작을 연결시켜보고 이게 어떤 점이 유리하고 이게 어떤 점이 유리한지 미래수 때 고려사항, 미래수 때 고려사항을 보면서 보기 바랍니다. 이 용어는 OS 책에 나온 겁니다. OS 책에 나온 건데 송신 쪽도 보통 동기식, 비동기식 하면 일반적으로는 한쪽이 동기, 한쪽이 비동기 이렇게 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양쪽이 다 동기식으로 하든 그런데 이제 아까 우리 모바일 앱 프로그램 같은 경우 서버는 동기 방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선택에 따라서 클라이언트는 동기식 혹은 비동기식으로 선택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여기 랑데뷰는 랑데뷰하고 좀 일치 만나는 거죠. 랑데뷰. 양쪽이 다 동시인 경우에 그런 걸 랑데뷰라고 한다. 그냥 쓴 용어라고 합니다. 저도 잘 실제 필드에서는 거의 안 쓰는 용어입니다. 마찬가지 우리 코드를 볼 뭐까지 보진 않겠지만 이제 리눅스에서 메시지 전달을 위한 API 함수랑 간단히 소개를 하겠습니다. 역시 4개가 좀 제공되는데 상당히 기능은 다릅니다. 앞에서 이미 얘기해버렸기 때문에 get 해가지고 채널을 만드는 커널한테 자, 우리 여기 키값 있죠? 역시 같은 키값을 알고 있는 두 프로세스가 이제 메시지 전달을 하겠어 라고 해서 메시지 전달할 수 있는 준비를 해서 채널을 만들어줘 라고 이렇게 합니다. 아이디를 갖죠. 아이디. 그러면 그 이유는 이제 뭐 어택치 뭐 그런 거 필요 없고 이제 send, receive가 있는 겁니다. 이 아이디에 대해서 send, 이 아이디에 대해서 receive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치 이제 우리가 그 파일의 read, write 했던 것과 비슷하게 메모리 주소와 사이즈 이렇게 주는 거죠. send하는 쪽은 컨스탄트 주소, 그래서 실제 값이 들어가 있는 이 메모리 주소를 이만큼의 그 데이터를 이 주소부터 시작하는 이만큼의 데이터를 메시지 채널에 전달하고 리시브는 받아서 이만큼의 데이터를 받아서 이 주소에다가 넣어주는 복사를 해주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됩니다. 메시지 컨트롤은 그대로 이제 이것들의 특성을 다시 처음에 할 때 뭐 플래그 이런 거 쓸 수 있지만 이 플래그를 변경시킨다든가 대표적으로 리무브 제거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역시 그 IP10.8을 소스를 보면은 메시지 큐 서버, 메시지 큐 클라이언트 두 개의 코드가 들어있는데요. 아까 다른 프로그램입니다. 이 C 파일 다른 것처럼 이제 다른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그냥 의도적으로 키 값을 같은 것을 해가지고 이런 프로그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실제적으로 하는 일은 파일 카피예요. 파일 카피인데 서버가 소스 파일을 오픈해가지고 그 데이터를 클라이언트에게 전달해주면 클라이언트에다가 타겟 파일을 쓰는 겁니다. 그 결과적으로는 파일 카피가 일어나는데 실제로 내부적으로 둘 사이에 메시지 샌드 리시브가 일어나는 맛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통신의 동기화까지 봤으니까 이런 거 생각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사람이 상식이 있으니까 통신이라는 거 상식이 있으니까 전달하고 받고 전달하고 루프로 돌 겁니다. 파일을 루프로 돌면서 읽어서 전달하고 저쪽은 샌드하고 리시브 해가지고 파일을 쓰고 이런 식으로 루프로 돌 텐데 그 루프가 번갈아 가면서 잘 되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프로세스라는 것과 동기를 생각하면 절대로 이 두 프로그램이 그렇게 딱 짝을 맞춰가지고 일어날 가능성은 절대로 없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되지 못합니다. 우리 스케줄도 배웠으니까 그게 되는 이유는 샌드, 리시브 사이에서 같은 채널에 대해서 커널이 동기화를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까지 한번 복습 시간을 통해서 코드를 꼭 실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진행해 보기 바라고요. 파이프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잠깐 쉬었다가 파이프의 코드 예와 이제 우리 과제 이제 3단계가 이제 오늘 나왔거든요. 프로세스까지 했으니까 3단계 과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한 걸로써 딱 느낌으로 봐서도 어느 정도 대충 알겠지만 그 통신, 네트워크를 통해 두 개의 프로그램을 막 의미 있는 걸 만드는 것 이걸 다루는 게 우리 OS에서 다루는 프로세스 간 통신의 얘기는 아닙니다. OS에서도 뒤쪽 우리 수업이 없는 저 챕터 맨 뒤쪽에 있는 네트워크라는 데로 가보면은 개념은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이제 한 OS에서 있는 두 개 프로세스라고 했는데 이쪽 컴퓨터와 이쪽 컴퓨터에 각각 프로세스가 있고 둘 사이에서 데이터를 전달하는 겁니다. 근데 이 경우는 절대로 메모리 공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쉐어드 메모리를 할 수 없는 거고 뭔가 채널을 이용해서 하는데 그 채널도 하나로 공유되는 게 아니라 이 커널의 채널 각각 다르게 있습니다. 이제 그 메커니즘을 배우는 게 네트워크이 되고 여러분이 해야 될 주된 통신은 바로 그 방법이 될 겁니다. 근데 과정 개념 비슷해요. 채널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인 거죠. 재밌는 거는 이제 그렇게 떨어진 컴퓨터라 보니까 이 공통된 채널을 쉽게 만드는 게 그다지 쉽지가 않습니다. 공통된 요소를 가진다는 게. 그래서 그들 사이에서는 이런 인터넷을 통한 네트워크에서는 채널이라는 게 미리 존재해요. 미리 채널이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채널이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그 만들어진 채널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서 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대부분 말하는 포트라는 겁니다.
우리 HTTP 할 때도 그렇고 뭐 FTP 할 때도 그렇고 포트라는 걸 지정해 줬잖아요. 우리 사용자들 들어봤습니까? HTTP 할 때도 특별히 어디 좀 서버가 좀 특이한 서버가 있으면 포트 번호를 지정해주고 HTTP 하는 경우가 있죠. 안 해봤어요? 네,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둘 서버와 클라이언트 사이에서의 공통의 채널을 만드는 겁니다. 여기서는 만들어줘, get 하면 딱 끝나는 거지만 떨어진 컴퓨터는 그게 좀 이제 처음 초기 그게 어렵기 때문에 만들어져 있는 것 중에 서로 약속된 공통된 거 있습니다. 그것만 그러면 다음 학기 렌터 보면서 또 아이씨 뭐 쉽게 생각했는데 복잡하네 하면서 저를 욕할 수도 있는데 기본 개념은 그렇다는 겁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가시면 조금 네트워크에 이제 도전하기가 조금 쉬울 수도 있어요. 내용은 이제 복잡한 게 많이 나올 것이지만 자 이제 우리 그 OS에서 얘기하는 그 이제 IPC에서는 거기까지는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이제 두 개의 클래스와 의미 있는 프로를 만드는 것까지는 하지 않고 그런 통신의 기본 개념만 다루는 건데요. 그래도 한번 실습을 해보자 라는 맥락에서 파이프라는 것을 소개를 합니다. 파이프는 굳이 따지면 일종의 메시지 전달 통신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커널이 뭔가 통신을 하나를 만들어 놓고 이걸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거죠. 그런데 파이프는 일반적인 메시지 전달과는 다른 좀 뭐 재밌다라고도 할 수 있고 제약 요소라고도 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종류가 나오고 통신 특성이 나오는데요.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파이프는 일종의 메시지 전달 방식의 통신인데 가장 큰 특성이 파이프는 부모 프로세스와 자식 프로세스 관계가 있는 프로세스들끼리만 통신할 수가 있습니다. 통신이기 때문에 임의의 두 프로세스가 아까 키값만 같이 알고 있으면 같은 채널을 가지고서 통신할 수 있는 게 어쨌든 통신이라는 건데 이 파이프는 메시지 전달이지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만 통신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두 번째 특성은 그 다음에 이걸 읽을게요. 첫 번째는 부모와 자식 간에 두 번째는 메시지 전달이기 때문에 샌드하는 API와 리시브하는 API가 원래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는데 이 파이프 통신은 그게 없습니다. 그럼 뭘로 하느냐?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방법 중에 하나를 이용해서 합니다. 기존에 알고 있던 방법이라는 게 뭐냐면 파일 I/O. 파일 I/O에서 데이터를 라이트하는 거, 데이터를 리드하는 거, 이걸 이용해서 통신합니다. 파일 I/O는 분명히 대상물이 파일인데 어떻게 통신할 수 있느냐 라고 이렇게 하는데 다시 말하면 파이프를 마치 프로세스는 파일인 것처럼 인지를 하고 다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그걸 합쳐보면 뭐가 되냐면 파이프라는 걸 역시 만드는 것도 필요합니다. 파이프라는 통신 채널을 만드는 것은 필요하는데 그냥 임의로 두 프로세스 키를 가지고서 만드는 게 아니라 마치 파일 오픈하듯이 파이프를 만듭니다. 그러면은 그게 파일이 하드디스크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커널 내부에만 파이프라는 파일이 생긴 것처럼 만들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포크를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포크를 하게 되면 우리 포크의 특성이 파일 테이블이 그대로 복사된다고 했죠. 파일 테이블 그대로 복사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차일드 프로세스에서 다시 파이프를 만드는 get 하는 이런 작업을 하지 않더라도 이미 파이프에 해당하는 파일, 즉 파일 디스크립트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두 프로세스가 그냥 그 파일 디스크립트에 대해 가지고 파일 라이트, 파일 리드를 하게 되면 통신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파일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파일에서도 동기화 얘기를 제가 간단히 이렇게 언급을 하고 넘어가는데 기억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파일 I/O도 사실 동기화입니다.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다 읽을 때까지 리드를 리턴하지 못하고 라이트는 데이터를 다 쓸 때까지 리턴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 파이프에서도 파이프에 라이트를 하게 되면 그 라이트한 데이터가 실제로 소비하는 프로세스가 그 데이터를 다 빼갈 때까지, 즉 목적 파일에 다 써질 때까지 라이트를 리턴하지 않고 리드는 데이터가 있을 때까지, 데이터를 읽어올 때까지 리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메시지 전달처럼 동기화를 작업을 맞춰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과 이 그림을 이제 한꺼번에 개념을 얘기를 했는데요. 파이프는 일종의 메시지 전달
메커니즘인데, 전달 메커니즘인데, 기존에 파일 IO를 이용해서 그대로 사용하기, 파일 IO를 이용해서 만들기 위해서 부모와 자식 간에만 파일 디스크립트를 공유하는 부모와 자식 간에만 파이프를 공유할 수 있다 라는 것이고, 실제 샌드 리시브는 파일 IO 하는 리드 라이트를 통해서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큰 차이라고 하는 파이프의 특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주장하는 바는 통신이지만 비교적 간단하게, 우리가 통신이라는 거 아까 앞에서 만난 쉐어드 메모리 채널 만들고 채널 컨트롤하고 뭐 이런 통신에 대한 API를 새로 막 좀 신나게 배우지 않더라도 파이프를 만드는 이 과정만 이해한다라면 비교적 간단하게 통신 프로그램, 통신 코딩을 할 수 있는 게 파이프가 되겠습니다. 보통의 파이프와 네임드 파이프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네임드 파이프는 우리가 파이프 마무리하는 뒤쪽에서 약간 시간에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한 거는 사실 일반적인 파이프를 얘기한 것입니다. 이 그림을 통해서 다시 또 한 번 정리하겠습니다. 파이프는 만들게 되면, 파이프는 처음에 누군가가 만들면은 커널에 파이프라는 메시지 전달하는 채널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앞에서는 우리 쉐어드 메모리나 메시지 전달 방식에서는 메시지 ID, 쉐어드 메모리 ID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여기서는 만들어진 게 겉으로는 파일 ID가 나옵니다. 파일 디스크립터 ID. 파일 디스크립터 나오죠. 그래서 그걸 이용해가지고 파일 리드 라이트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포크를 하는 프로세스만 이걸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일 디스크립터이기 때문에 다른 프로세스는 그 파일 디스크립터 테이블을 볼 수가 없는 거죠. 이 프로세스만의 유한 커널 메모리를 공부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채널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커널의 채널에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채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공유할 수 있는 것은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있는 프로세스. 특히나 이 경우도 이미 포크한 이후에 파이프를 만들게 되면 공유할 수 없는 거죠. 포크하기 전에 파이프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포크를 하게 되면 자식과 부모가 파일 디스크립트를 공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새롭게 얘기하는 한 가지는 이 파이프의 전달 방법이, 전달 방향이 단방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이프라는 게 있으니까 이쪽으로도 물을 흘려보내고 부모, 자식이 이제 보면 이렇게도 데이터를 주고 이렇게 데이터를 주고 할 것 같지만 이름이 파이프잖아요. 이런 거에 유치해서 생각해보면 파이프는 보통 물이 한번 흘러가면 거꾸로 흘러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계속 한쪽으로만 이렇게 흘러가죠. 한 방향은 됩니다. 그래서 엄청 불편하게 보입니다. 한쪽, 부모가 자식한테만 데이터를 줄 수 있거나 자식이 부모한테 데이터를 줄 수 있거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양방향으로 통신하고 싶다면 파이프를 두 개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게 파이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세 가지 아이템으로, 순서가 바뀌었지만 세 가지 아이템으로 이렇게 보면은 만들어진 게 파일 디스크립터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파일 유출 방식을 통해서 데이터를 만들어갈 수 있다. 그런 파일 디스크립터를 이용한 통신이기 때문에 공유할 수 있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만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다. 그리고 단방향 통신이다. 이게 파이프의 특성이 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이제 실제 파이프 시스템 콜을 살펴보고요. 얘기한 것처럼 우리 생성만 보면 됩니다. 생성 보고 예제 코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가 시작하죠.